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인생 자서전처럼 그걸 스토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거는 이제 또 차차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,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절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슬럼프 시기가 저는 취준생 때였어요. 그때부터 그거를 벗어나는 시점까지를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. 조금만 더 제 앞에 서 있으면서 저에게 이 길은 맞아, 이 길은 아니야,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,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보자, 아니야, 지금 그만할 때야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. 그랬다면 내 20대가 조금은 덜 상처받은 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, 이런 아쉬움이 남았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 많은 소녀라는 채널을 시작을 한 것도 제가 더 현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.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, 그냥 그런 입장에서 뭔가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, 그렇게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거는 동료들을 친구로 착각한 거예요. 사실 동기, 선후배, 또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 매일 얼굴 마주 보고 밥도 같이 먹고, 그리고 좀 사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면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거기서 누구보다 마음이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.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일하는 관계는 사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도 있고 사적인 부분도 있어야 양쪽에서의 성장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내가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, 그냥 계속 똑같은 그 물에서만 놀면은 그냥 항상 좀 고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관계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보다 더 친구와 동료, 그러니까 일하는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, 그렇게 하면 일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.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협업을 하는 경우에 사이가 좋아져서 그게 일로도 더 잘 풀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, 보통은 일에서 적당히 선을 긋고 거절해야 되는 부분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.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. 분명히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냥 한번 눈 감고 해주게 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 커리어를 굉장히 많이 망쳤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정을 봐주거나 일을 더 해주거나 그런 걸 상대가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아요. 상대방은 뭔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가 당연한 요구를 했고 제가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내 커리어를 희생하면서 도와준 거를 알아주거나 고마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들어줬으면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들어주면서 일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게 되는 거죠.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다가 사이 갈라지는 거,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는 인정에 이끌려서 하거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해서 했던 경우가 저한테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게 경쟁하는 관계일 때 동료를 친구로 생각을 한 경우에 상처받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. 그냥 둘이 서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이 사람한테 좋은 만큼 나에게는 엄청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럴 때 내가 그냥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는 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. 친구인데? 이렇게 매정하게? 애시당초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같이 일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으면 별로 감정 상하지 않을 일들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. 그게 또 일하러 가기 싫은 마음으로 발전을 하고,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 얘기 나올 때 되게 껄끄럽게 되고, 그러면 나는 인간관계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? 그런 이미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동료를 친구로 착각했던 저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거나 좀 황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냥 얘랑 일하는 사이까지만 지내고 싶은데 자꾸 내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고 사적인 거 질문하고 자기의 사적인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그런 사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제가 직장 동료들끼리도 되게 사적으로 잘 지내는 그런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, 실제로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. 그래서 그냥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, 그게 상대 입장에서는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
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지난 동료분들 너무 죄송하고요. 들이대서 미안하고요. 초반에 제가 이렇게 들이대다가 약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한 발짝이 아니라 한 10발짝 정도 뒤로 물러섰어요. 나중에는 막 회식 자리도 안 가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어떤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약간 협동심이 부족하다? 그런 식으로 또 평가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직장을 뭐 한두 달 다닐 게 아니잖아요. 몇 년 다닐 거잖아요.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건강할 것 같습니다.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퇴사하는 이유가 뭐 자기 발전이 되지 않아서 뭐 근무 조건이 나빠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너무 싫고 관계가 싫어서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소중한 나의 회사, 소중한 나의 커리어를 사람 관계를 잘못해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되는 건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에요. 제가 되게 이상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저는 했던 일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저를 선택을 해줘야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일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어요. 그때 이제 뭐 저를 사람들이 많이 택해주고 이럴 때는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저를 사람이 택해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내가 모르는 일이 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구설수의 주인공이 됐나 보다.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저의 존재를 잊었던 거예요. 왜냐? 적극적으로 내가 나랑 같이 일해달라고 어필을 하지 않았으니까. 모두가 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쁘잖아요. 그런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, 얘는 요즘 뭐 하고 있나? 쟤는 요즘 뭐 하고 있나? 제가 요즘 조금 일이 없어서 슬플 것 같은데 쟤랑 같이 일해보자고 말할까?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? 저기요, 저랑 같이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좀 일 좀 주세요. 저 써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뭔가 엄청나게 의리 되는 것 같고 엄청 수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자존심도 좀 상했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게 그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이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어요.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가 되는 거죠.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. 일이 없으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사람들 눈에 띌 일도 별로 없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뭐 누군가를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식당에서 만나거나 하면은 어머 너 아직 회사 다니고 있었니? 어머 너 아직 너 여기 있었니?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를 잊고 있었구나. 왜냐?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. 내가 저 여기 있어요. 저 일 좀 시켜주세요. 이렇게 했어도 시켜줄까 말까 한 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퇴사했나? 그만뒀나? 그냥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잊었던 거죠.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저 일 좀 주세요. 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. 저 이런 거 한 번만 시켜봐 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?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한 걸. 괜한 피해의식에 빠져서 나의 소중한 일을 망쳐버리는 거 그건 정말 다시 안 할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회사 생활을 한다면 전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. 업무에 필요한 그런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. 특히 이제 제가 막 지난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 막 스캔해 놓거나 막 사진 찍어 놓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보고 그때 제가 참 안쓰럽더라고요. 노력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업무에 필요한 노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에게 요구했던 스킬은 막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좋은 사회성, 그리고 조금 더 화면에 나오기 적합한 외모, 그리고 주어지는 어떤 틀에 맞춘 역할,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거기에서 저의 롤은 되게 작아요. 근데 마치 이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해야 될 것처럼 정말 방대한 양을 다 이고지고 갔다가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게 섭섭하고 나에게 어떤 정해진 롤만 자꾸 주는 게 너무 섭섭하고 뭔가 막 못했다고 타박을 받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A를 요구했는데 내가 B도 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아간다면 정말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으로 내가 업무에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외의 시간, 그걸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제가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.
그리고 지난 날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다 모든 걸 좀 좋게 생각하고 배운 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 반성으로 많이 끝나긴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했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. 그때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고 그 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길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,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. 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어떤 거는 참아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.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를 만나든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를 만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볼 수 있었는데, 저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, 그때는. 그래서 이 상황은 나만 이해할 수 있고 나만의 특수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, 아마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했어도 제가 귀를 닫았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그 당시 제 머리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방법대로 했는데,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걸,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한 번이라도 진짜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. 만약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좀 터놓고 물어볼 수 있는 선배만 한 명 있었다면은 내가 그 당시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고, 어쩌면 그 업을 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매사 모든 거를 남한테 물어보고 남의 의견에만 기대서 결정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태도지만, 내가 이게 처음이고 정말 너무 모를 때는 그냥 한두 명한테라도 조금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이게 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거는 내가 했던 일들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돼요. 나는 여기를 그만두고 나면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을 안 할 거다,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뭐 저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 모아놓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또 쓸 때가 있는 거예요. 어디에 뭐 제출하거나 뭐 다음 커리어에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게 내 인생의 궤적이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아쉬워요. 지금 다시는 난 뒤도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되게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세요.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와 성장과 이런 흔적들을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다시 찾아보고 그때 기록들도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막 손발이 떨릴 정도로 힘들고 공포스러운 기억, 그런 것들도 떠오르기도 하고, 그리고 참 그때 나에게 모질게 했던 사람들한테 되게 묻고 싶은 거예요. 꼭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요?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순간도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분들도 되돌아보면은 다 저처럼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.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,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의 그게 나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많은 상처들이 굳이 더 이상 상처로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, 이제는 조금 아물어질 때도 됐다,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. 그리고 모두가 매 순간에 정말 다 좋은 사람이고 일을 다 잘하고 다 최선일 수 없잖아요.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, 또 내가 기억하는 누군가의 모습도 그냥 그 사람의 최악의 모습일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스스로 지난날의 나도 그래, 너는 그때 최선이었어, 사람이 늘 잘할 수 없잖아, 그리고 더 성장했으면 돼, 이렇게 좀 용서를 해주게 되더라고요.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게 되고요. 여러분 있잖아요, 일은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내 삶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. 그냥 시간적으로만 봐도 내가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, 하루 중에.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루에 뭐 3분의 1 정도를 고통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지옥 같고 나쁜 데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나와서 행복한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, 이 회사는 내 게 아니지만 커리어는 내 거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